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최근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과 원칙을 따져서 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그리고 뉴스타파의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에 판사에게 유죄를 예단하는, 또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들을 적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재판부가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은 대놓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기소 판단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적이죠. 그럼에도 이게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공영방송, MBC나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남FC 사건에서 검사가 직무대리, 즉 파견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적을 하고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사실 검사가 파견을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명태균 수사의 경우 원래 담당 지청이 창원지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원지검에서 수사 인력이 다 되지 않아서 대검이나 부산지검에서 불러들여와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면은, 그 쌍방울 대북송금에서 원래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록 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을 보내고, 그 자리에 당시 수원지검의 평택지청장으로 있었던 김영일 검사를 불러들여와서 파견을 나오게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도 계속 보면 볼수록 정치 수사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정치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파견 나오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이 지금 성남FC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남FC 사건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직무대리를 나왔고, 이것이 어떤 위법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2015년이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예요. 당시 성남에 있었던 여러 기업들, 두산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에게 인허가나 혹은 용도 변경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돈을 유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갔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됐고, 결국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이제 고발인들이 계속해서 이 고발을 넣었었고 반발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지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검찰에서 이 수사를 재개할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담당지청이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특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들과 공모를 해서 당시 성남에 있었던 기업들,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 차병원 등 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대신에 그 대가로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혐의를 특정하게 되면서 2022년도에 두산건설 그리고 네이버의 임원진들을 포함해서요, 성남FC 전 대표와 사무국장, 그리고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들을 함께 기소하게 되고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묶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원이 아니라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남FC 사건에서 도대체 어떻게 직무대리가 이루어지게 됐냐? 그 정황들을 같이 한번 이제 짚어볼 텐데요. 자, 이 성남FC 사건을 맡은 여러 검사들 중에서 한 명이 성남지청, 그러니까 담당 지청이 성남지청이었잖아요. 그 성남지청 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지청에서 직무대리로 파견을 나온 검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타청에 소속된 검사들, 파견을 나온 검사들이 공판 당일날에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공판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건 담당 성남지청 검사는요, 뭐 거기서 주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료를 넘기는 일만 합니다. 오히려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뭐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거나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 성남FC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 검찰 내 에이스들을 이쪽으로 투입을 시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 타청 소속 검사들에게 정식 발령을 받았냐라고 물었고, 그러면서 지난 7월 22일에 이 타청 검사들이 어떻게 공판에 관여하게 되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들이 제출을 할 때 발령 일자, 그리고 발령을 누가 보냈는지 그 명의자를 지우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반쪽짜리로 제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지난 9월 9일 공판에서는 아예 이 검사들에게 2022년 성남FC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직무대리 발령문을 전부 다 제출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하지 않을 시에 무효로 하고 검사들의 이의 신청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월 30일 공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먼저 직접 이 파견 나온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좀 먼저 거론을 하게 되면서 지난 9월 9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2년치 근거자료, 직무대리 발령문을 다 제출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타청 소속 검사였던 이제 부산지검, 그 다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이 모두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 직무대리 발령 도대체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냐라고 재판부가 물었는데 부산지검에 있었던 정승원 검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발령을 받고 있다. 그래서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공판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구지검의 경주지청 소속 A 검사도 똑같은 취지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검사도 원래는 경주지청 소속이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 다음 이 성남FC 사건이 있을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정승원 검사나 A 검사 모두 원래 각각 소속이 부산지검, 경주지청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오는 이런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게 된 것이죠. 재판에서. 그러면서 이 정승원 검사가 검찰청법 제5조랑 법무부령 검찰 근무규칙 제4조를 들어서 자신의 직무대리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요. 먼저 검찰청법 5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근무규칙 제4조를 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들어서 정승원 검사는 자신의 직무대리가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걸 듣고 나서 재판부는 그럼 검찰총장 명의로 이중직무대리 하는 게 과연 적법한 거냐? 라고 물으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은 결국 공판에 참여할 때마다 하루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 발령
그 발령을 받기 전 이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공판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 의견서 작성이나 여러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1일 직무대리를 받으면 하루에만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공판 업무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판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의견서를 작성한다거나 공판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 준비, 사전 행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 행정은 그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기 전에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느냐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정승훈 검사는 자기는 적법하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그 사전 의견서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해당 청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자기가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그 업무가 성남지청 소속 검사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어서 명의도용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일 직무대리 발령을 실제로 받기 전에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받고 나서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는 건지 사실 이걸 의견서를 받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검사가 언제 이걸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기 전에 사건 의견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위법인 건데 이 위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꼼수를 부린 겁니다. 편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연히. 아니 그러면은 이 공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건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게 되면 이거는 1일 직무대리 발령 받기 전에 한 건데 위법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검사에게 스스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검찰과 변호인 단에게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해요. 3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 3가지 쟁점이 뭐냐? 첫 번째, 이 검사가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타청에 소속된 검사는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권한이 없는 검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걸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절차들 자체, 이런 무효한 것들이 법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따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공판에서 이 의견서를 가지고 검찰, 변호인, 재판부 다 이제 충돌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강조된 것은 바로 검찰청법 제5조였습니다. 자, 검찰청법 제5조를 가지고 검사는 자기는 적법한 직무대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변호인은 아니 이 검찰청법 5조에 따르면 본인이 관할이 아닌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엄격하게 규정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검찰청법 5조를 과대 해석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송 권한이 없는 검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무효하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과 재판부 또 변호인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주장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검찰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그 1일 직무대리 발령 받기 전에 사전 의견서 같은 거를 작성하는 그런 송무 업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송무 업무를 하는 거는 모든 이제 일이 끝나고 근무 시간이 끝나고 야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직무대리 발령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이제 검사들이 근무 시간에 이 성남FC 사건에 관련된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연히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므로 문제가 되겠죠. 위법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근무 시간 끝나고 했다 이거예요. 근무 시간 끝나고 사건 의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따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편법까지 쓰면서 우기게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번 사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직무대리검사의 공판 수행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특히 부산지검의 소속 검사였던 그 정승훈 검사가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성남지청에 나와서 성남FC 사건에 공판을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11월 11일 공판에서 드디어 재판부가 이 공소를 지휘하고 있는 주임검사 정승원 검사의 퇴정 명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재판부가 정승원 검사를 퇴정시킬 때에 여러 근거들을 제시를 해놨는데 아주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재판부는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야기한 그 법적인 부분들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했음에도 시정조차 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검사의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재판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서 정승원 검사가 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오고 있는 거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에 정승원 검사가 자기는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해서 발령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도 덧붙이게 됐습니다. 검찰총장한테는 그렇게 직무대리 발령을 보낼 수 있는 인사권도 없고 그 다음 검찰청법 제5조나 아까 말씀드린 그 검찰근무규칙 제4조나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말하는 건 틀렸어 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검사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죠. 검찰이 이제 아주 반발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 이 정승원 검사는 재판부를 겁박하는 듯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검사들이 반발해서 집단으로 퇴정을 하게 됐고요. 검사들이 퇴정을 한 이상 재판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날 공판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이것이 언론에 그렇게 이제 다 보도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남FC 사건에 관계된 그 검사 직무대리의 문제들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검찰이 법까지 오남용을 하면서 수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법치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선한 의도로 기소와 수사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죄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은 그렇게 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하고 날조까지 하면서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 검찰을 포함해서 국힘, 조선일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국힘과 조선일보 그 수구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유일한 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적수를 지금 없애지 않으면 본인들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작과 날조를 벌이면서까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진짜 사라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어떤 안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걸어온 정치적 행보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서 어떻게든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결국 사라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런 무도한 검찰에 대해서 그나마 제동을 거는 재판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성남FC 사건 말고도요. 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여러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부는 검찰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부는 오로지 그 법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검찰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